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시그널 박진아입니다. 여성이 건강해야 나라가 튼튼하다. 여성들 또 엄마들의 건강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여성들의 질환 중 정말 중요한 질병이죠.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분위기가 핑크핑크해요. 네네. 그렇죠? 핑크 리본도 달고 핑크색 옷도 입고 맞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우선 이게 좀 눈에 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핑크 리본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10월 달이 핑크 리본 캠페인의 월인데요. 핑크 리본은 유방암을 상징하는 리본이고 유방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핑크 리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10월에 이런 캠페인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렇게 핑크 리본 달고 있는 분 보면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도록 네. 할까요? 저도 여자기 때문에 사실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초경이 빠르면 유방암이 발병률이 높다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맞나요? 관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생리와 관련이 예.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은 생리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시작되고 네. 또 폐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초경이 빠르거나 혹은 폐경이 느리거나 해서 평생 동안 생리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생각나는 게 요즘 특히나 아이들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들도 그렇죠. 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만 해도 예. 평균 초경 연령이 거의 16세에서 17세까지 늦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평균 초경 연령이 거의 13세 혹은 12세에도 초경을 시작한 초등학생들도 초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예. 결국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최소한 5년 정도는 길어졌고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정말 여자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라면 또 여성 스스로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또 유방암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예방적 절제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는 유방암 유전자는 BRCA 1번 유전자고요. 어렵네요. 예, BRCA의 BR은 유방암의 BR, 브레스트의 BR이고요. CA는 이제 캔서, 암의 캔서에서 BRCA라는 이름으로 붙여졌고요. 네. 1번과 2번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BRCA 1번 유전자의 이상이 있었고요. 하지만 모든 유방암이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한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유방암은 2, 3%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평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의 최소한 3, 40배, 평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약 70, 80%까지 올라가고 또 난소암에 걸릴 위험도 3, 40% 정도 돼서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는 어머니, 이모, 또 뭐 할머니도 유방암이나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병원에 찾는 이제 이런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되면 절제를 하는 것을 권하고 그러기도 하나요? 난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제를 권합니다. 최소한 40세가 넘게 되면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하길 권하는데 그 이유는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하게 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제를 권하고 있고요. 유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망률 감소와 관련된 데이터가 확실히 없어서 그건 환자분과 상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특히나
처음 아이를 출산한 나이 자체도 늦어지고 늦어지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여성의 질환이 더 확률이 맞습니다. 높아지는 건데. 그 출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임신 기간 동안은 생리를 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생리를 하는 기간이 줄어들므로써 생기는 이점이 있고요. 임신 자체가 또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역시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방암의 위험은 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에는 뭐 구남매, 예, 뭐 맞아요. 십남매 이게 굉장히 흔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한 명 혹은 결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3, 40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유방암의 위험은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아이를 낳는 수도 줄고 네. 모유 수유도 사실 요즘은 모유 수유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해도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죠. 있고 정말 여성들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정말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제가 또 치밀 유방이라고 네. 하나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처음 접해서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네. 했었거든요. 조밀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치밀 유방이라는 그런 소견이 상당히 많이 예.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이 치밀한 유방을 갖고 있는 그런 비율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치밀 유방은 여성의 유방이 유방 조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과 유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같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있는데 거죠. 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유방 조직이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의 경우에 사진을 찍으면 유방이 전부 다 하얗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70대 여성의 유방을 찍으면 거의 검정색으로 나오게 되죠. 그 지방으로 네, 변해서 그런 지방으로 거군요. 변했기 때문에. 오, 근데 처음 알았어요. 그 하얀색으로 나오는 것을 치밀하다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워낙 치밀하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얗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네. 치밀 유방의 의미는 유방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젊은 여성일수록 조금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네. 나이가 들었을 때의 치밀 유방, 보통 이제 아. 50대 이후의 치밀 유방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유방이 치밀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혈중 내 여성 호르몬 레벨이 높다는 의미라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밀 유방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의미고요.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보통 4배쯤 높아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치밀한 유방이 있는 경우에 유방암도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얀 거 배경에 하얀색 혹이 있으면 잘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놓치게 되면 오진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기에 유방암을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치밀도가 높은 분들, 3단계나 4단계의 치밀도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초음파를 함께 해서 조금 더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뭐 다 당장 안 좋은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는 않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치밀 유방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치밀 유방이 어떤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치밀 유방은 병은 아니고요. 네. 그냥 유방의 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이 좀 거무죽죽하신 분도 있고 얼굴이 하얀 분도 있는 것처럼 가슴이 치밀하신 분도 있고 또 지방성으로 보이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의미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유방암에 네.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저는 가끔 무서워서 이제 스탠드 같은 거를 많이 켜놓고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부터 불을 못 켜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그랬거든요. 사실 주무실 때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요즘 굉장히 빛 공해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굉장히 강한 빛이 지금 비춰지고 그렇죠. 있고 또 요즘 휴대폰에 비롯해서. 휴대폰을 뭐 안 자고 밤새도록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이 빛이 왜 무서운가 하면 빛이 밤에는 없어져야, 쉽게 얘기해서 밤에는 잠을 자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게 되고 네. 그 멜라토닌이 여성 호르몬 레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빛을 계속 쬐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성 호르몬 호르몬이 레벨이 올라가게 올라가니까. 되고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데요. 불을 끄고 잠을 자길 잘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낮에 근무를 하는 간호사 네. 그리고 항공승무원 네.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많죠. 하잖아요. 그런 직업군에서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 인자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제 혼자 자는 게 무서우니까 엄마가 항상 스탠드를 켜고 이제 책을 좀 읽어주다가 그렇게 불을 킨 채로 잠을 자는 게 습관이 돼서 네. 불을 끄면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은 맞습니다. 아이들도 적게 예.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이런 거 꼭 기억하셔서 어릴 때부터 네. 되게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원장님 만나서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던 내용들이 정말 많이 안 것 같아요. 네, 아마 다행입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특히나 여성들 또 네. 엄마들, 그러니까 여자 아이를 둔 엄마들, 남자 아이일지라도 가족력이 있는 분들 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 얻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싶은 해야 하는 말이 많으시죠? 너무 많지요. 예,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속을 하죠. 네. 다음에 또 원장님과 함께 유방암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되는 질병들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